예, 오늘은 판서 빔 없이 판서에서 하겠습니다. 판서. 자,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빔 없습니다. 판서 통해서 수업하겠습니다. 빔만 쏘니까 진부해서 판서하면서 제가 읽으면서 수업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오늘은 이제 또 건축법 하기 때문에 또 빔이 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좀 판서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판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실 내용들은요,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 제10장 이것을 보셔야 되죠. 근데 그 앞에 그거 안 했죠. 개발행위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도 안 했었죠. 예, 우리 오전만 했는데 야간만에 안 했을 겁니다.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쿠파는 이제 조금 이건 좀 징비해서 이거 3월달에 보시면 되고요. 바로 제10장 토지거래 허가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편은 이제 한 문제 꼭 시험에 나오는 상이 2개까지 나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라는 편이나 보십니다.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우리가 지금 국토계획법 배워주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잘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에 맞는 토지 이용하게 한다는 의미의 법률 배우십니다. 다 끝납니다. 자, 세워놓은 계획을 보니까, 국토의 계획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발전 계획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권역에서의 장기발전 틀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항상 모든 도시죠. 모든 도시에서는요, 이 도시들만의 장기발전계, 도시군 기본 계획은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원칙이죠. 다음에 또 보니까 이런 장기 실천을 위해서 필요할 때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상세한 어떤 토지 이용 사항을 또 결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들은요 상중하죠.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획들이 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맞게 세워야 됩니다. 맞게 부합되게 세운다 이렇게 말해서 부합되게 세운다랍니다. 맞지 아니하면 위의 계획,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란 말 아시죠? 아시죠?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과 관리 계획을 묶어서 우리가 도시계획 이렇게 부르면 도시군 계획 이렇게 부른다 해서 도시 내에서 세운다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도시군 관리 계획, 요 관리 계획을 통해서 토지 이용 사항이 다 결정이 되어진다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전국의 모든 토지의 쓰임새, 1차적인 쓰임새, 토지의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 변경을 해준다. 그래서 21가지 있죠. 21가지. 필요할 때 이 장소 일부에 대해서 용도 지구의 지정을 통해서도 또 다른 이용 제한을 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또 토지의 용도 구역을 통해서 굵직한 토지 이용 결정을 또 해주기도 한다. 해서 용도가 딱 나옵니다. 딱 정해지면 여기에 맞춰서 이 법령 등에서 토지들마다 이 법령 또 조례 또는 법령 등인데 등에서 이제 어떻게 이용해라 행위 시한이 이제 발생이 되고 모든 국민이 여기에 따르게 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장소 일부죠. 어떤 특정 일부 장소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을 할 수가 있다. 이 계획을 세우는 장소가 뭐냐?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 계획구역을 정하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보시면 원래 원칙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 요것만 지난 보니까 해당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어떤 다섯 번째 기반 시설이 참 많이 있는 대법이 있는데 이 시설 가운데에서 이것으로 결정을 딱 해줍니다. 어떤 시설을 어떤 장소에 설치하자 결정을 딱 되어지면 명칭이 바뀐다 했었죠. 명칭이 바뀐다 뭡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 했습니다. 바뀐다. 요 시설 공사는 또 사업도 사업을 또 이 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또 시설 사업뿐 아니고 또 신도시 개발한다. 신도시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도시군 관리를 결정해 준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낡은 시가지 재개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결정을 해준다 해서 사업 나옵니다. 이 사업이 뭐냐?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다 해가지고요. 요 세 사업을 묶어가지고 부를 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 도시 계획 사업이 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도시군 계획 사업 또는 공공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를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해. 이 토지 이용 행위는 일체다. 도시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개발 행위다. 라고 부릅니다. 개발 행위. 하고자 할 때 일체다.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뭐겠습니까? 건물의 건축, 공약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쌓는 것 다 포함된다 했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맞는지를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이 바로 개발량이 허가다 했습니다. 이것은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준다 했습니다. 신청하면 15일 안에 허가 유무를 결정 통지를 해준다 했습니다. 할 때 심사 조건이 있다. 기준 딱 보시면 뭐 있습니까? 각종 어떤 이 면적이 적합한지 일정 규모 미만인지를 본다 해서 123, 511, 335 중요하다 했습니다. 나중에 암기하실 면적이다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각종 어떤 저기는 도시군 계획에 부합되는지 본다. 또 기타 보시면 이 사업의 방해 되는지를 본다. 주변가 좋아지는지 본다. 또 있는데 다섯 번째 보시면 기반 시설과의 요 개발의 조화 상태도 본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시설 딱 봅니다. 보니까 현재 이것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그런데 필요한데 설치가 아주 힘들다, 곤란할 때 하고 설치가 가능할 때를 구분 딱 해가지고 설치가 곤란하니까 해당 개발을 못하게 억제해야 됩니다. 억제하기 위해서 해당 그 장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런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억제하는 방법이 뭐냐? 해당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데 특히 용적률은요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이런 말도 배우십니다. 반대로 설치가 가능한데 설치 비용 이것을 증가 부담시키기 위해서 해당 그 장소를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지 이용상이죠. 그래서 이 계획된 토지의 이용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계획된 토지 이용은요 제한을 안 합니다. 안 해요. 딱 기계 맞추면 다 이용해 줍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여러분들 계획된 이용이 아닌 자, 이용할 목적이 없는 자, 내가 토지를 이용할 목적이 없다. 이용할 목적이 없다. 그런데도 내가 토지를 매수하겠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용할 자한테 비싸게 해서 이용할 자한테 이 땅을 팔겠다. 또 실제 이용자한테 이 땅을 비싸게 판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투기입니다. 투기. 이용할 목적이 없는데 먼저 쥐고 파는 것이 투기입니다. 투기. 이 투기가 항상 많이 있는데 이런 투기가 아주 만연하다, 아주 많이 보이면요 투기 억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계획된 이용을 방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투기상이 많이 보일 때 해당 그 지역에서의 투기상이 많이 보이면요 그 장소에 대해서 토지를 사고 팔 때 심사받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알겠죠? 계획된 이용을 하지 아니할 자가 많이 보인다 할 때요 장소에 대해서 토지를 일체 거래할 때는요 허가받고 해라 라는 장소를 정할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 한국에서 말입니다. 땅 사고 팔 때 뭐 농지 같은 게 봅니다. 봐도 보통은요 자기 땅을 팔겠다, 사겠다, 돈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제한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요 장소 내에서는요 사지를 못하면 팔 수는 있어. 근데 살 때 심사합니다. 오케이 해주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받는 장소를 정할 수가 있다. 이 안에서 이제 일체 어떠한 토지는 거래입니다. 사고 팔 때 얘는 전부 다 허가받아야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고 이전 등기해 줍니다. 허가증이 다 있어야 이전 등기도 해줍니다. 이렇게 통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런 어떤 현상이 딱 보일 때 이런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투기 현상이 만연하다, 아주 많이 보일 때, 이것이 아주 많이 보일 때 해당 장소에 대해서 허가구역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이때 요 대상 투기 현상이 보이는 이런 지역들이 어떤 지역일까가 나올 것이고요. 누가 이것을 지정하느냐, 지정권자가 또 등장을 하고요. 이 편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정권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살펴보세요. 자, 보시면 투기 현상이 보일 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허가받는 장소 정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편 딱 보시면 대상 지역이 딱 보이죠. 2번. 대상 지역이 딱 나옵니다. 요건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또 시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투기죠. 투기는 말입니다. 투기란 것은 개발을 제한하고 무엇을 보존한다. 또요 어떤 억제한다. 이런 곳에 투기가 몰려오겠습니까? 안 몰려옵니다. 투기는요 바로 사서 바로 일주일 뒤에 되팔을 때 차익이 발생해야 돼요. 황금성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잘 팔려야 돼요. 억제 제한하는 것은요 땅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립니다. 안 팔려. 이런 곳을 땅을 산다. 조금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 내 자식을 위해서. 손자 때 땅이 팔립니다. 팔려. 그러니까 그전에는 땅이 안 팔립니다. 안 팔려.
이런 땅은요, 투기가 몰려가지를 안 합니다. 안 해.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이런 어떤 제한받던 장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해제된다. 보존지역이 개발될 수 있게 바뀌었다. 각종 어떤 억제가 완화되었다. 이런 곳에 투기가 몰려온다 이거죠. 해서 보시면 오른편에 박스 안입니다. 자, 각종 어떤 광역 도시계획 등의 도시군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있다. 계획이 세워진다.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투기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 보세요. 법령 등이 바뀌어서 각종 어떤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나 해제되고 있다.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또 3번에 확실하네요. 3번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인근 장소 확실합니다. 이런 곳에 투기가 몰려옵니다. 시험에 나올 때 제한받는 장소, 그린벨트로 지정이 딱 되었다. 투기 안 갑니다. 안 가요. 무슨 보존지구다. 안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녹지도 보존하는 곳인데 녹지가 주거지역이 되었다. 또요, 저기 농림지역, 시골 농촌이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여건이 좋아지게 틀이 바뀔 때는요, 투기가 몰려옵니다. 반대일 때는 투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건을 좋게 변화시켜주는 상이 딱 나면 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지역들은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있다. 여건 좋아지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대상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여건이 좋아지는 현상이 보이면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알죠?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딱 보시면요. 자, 지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해야 되는 곳에 있더라. 해야 된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정특이 끝나고 10년 시공 해제 30만 당 있었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근데 여건이 좋아지면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개발될 수 있는 상황이 좋아지면 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좋아지면 투기가 몰려온다. 그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입니다. 왼편 밑에 있네요. 왼편 그 위에 박스 위에 보세요. 첫 번째 박스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별표 해놓으세요. 그럼 누가 이런 구역을 지정하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자, 보니까 저기 남양주가 지금 투기 현상이 딱 보인다 할 겁니다. 그럼 남양주 시장 이 사람이 구역 지정하겠습니까? 맡겨도 안 합니다. 지방은요, 여러분들 땅값이 올라가야 세금을 많이 추징합니다. 지방은 다시 부가 생깁니다.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방은요, 맡기면 시장, 군수한테 맡기면요, 절대 지정 안 합니다. 오히려 투기를요, 살짝 조정합니다. 부가 올라가야 돼. 땅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합니다. 그래서 누구냐? 보시면요.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 시, 도시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 시도와 국장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의 투기 현상을 방치 안 합니다. 왜? 경기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또각딱히 짓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장도요, 안에 저기 강남구만 발전다 통제됩니다. 강남구 통제할 수 있어요. 서울시 보시면 서울시 안에서도 강남구가 상당히 발전되었는데 강남구 서초구 이쪽을 방치해버려요. 그러면요 이쪽만 딱 해버립니다. 저기 은평구, 도봉구, 저기 금천구 땅값 안 올라갑니다. 골고루 분포하죠. 그래서 통제하기 위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시도지사와 국토장관이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보통요 이 도지사 딱 하면 이 사람들은 도지사 하면요 보통 그 도 안에 있는 두 군데 이상의 시와 군 간에 할 때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더 낮춥니다. 보세요. 자, 이제는요, 시, 군, 구까지입니다. 시군, 군에 요 시와 군과 구, 지역 안에서 일부 장소에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요, 시도지사입니다. 두 군데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서 필요할 때는요, 국토장관입니다. 참 이상하죠?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서울 볼게요. 서울시 보시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인데, 서울시 한강이 흘러갑니다. 서울시에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입니다. 있는데,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강남구, 어디입니까? 저기, 반포 일대에, 또 서구, 양재 일대에. 딱 정할 때는요, 서울시가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 강남구에 있는 저기 어디입니까? 무슨 동하고, 무슨 동? 서초구의 동. 요 두 개 걸쳐서 딱 장소가 딱 나올 때는요, 서울시 안에 있어요. 있지만 이건요, 국토장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군구 지역에, 특히 구 안에 일부 장소면 서울시장, 또요, 저기 양주시 안에 일부 장소이면 경기도지사. 그런데 이 구를 두 개 걸쳐서 지정하거나 또 양주시와 남양주시에 걸쳐서 장소가 나올 때, 이때는요, 국토장관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군구 단위가 쪼개어서 그 안에 일부
장소이면 도지사, 서울시장. 그런데요, 두 개 이상의 시에 걸쳐서 나오거나 둘 이상의 구에 걸쳐서 나올 때는요, 누구다? 국토장관이 지정한다. 이 문장. 저번 시험에 문제였습니다. 문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오른편 잘 되어 있죠? 여기 박스 별표 딱 해주세요. 그래서 이 편에서는요, 구역편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역이 누가 지정하느냐? 제일 중요하니까 별표를 딱 해주세요. 두 개입니다. 자, 할 때 보시면요. 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왼쪽 제일 밑에 보세요. 왼쪽 제일 밑에 보시면, 왼쪽 제일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시 사는요, 투기, 승인, 우리 등 있을 때 보시면, 다음 구문에 따라서 최대 5년 이내 기간 중에서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어요. 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옆에 오른편에 있는 절차와 이어서 봅니다. 절차는 의미 없어요. 절차는 말입니다. 정할 때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정 공고한다밖에 없습니다. 딴 건 필요 없습니다. 딱 보니까 심의 공고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 기초조사 무슨 뭡니까 지방의회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의견 청취, 그다음에 저기 협의심의 다 빠졌네요. 빠졌죠? 자, 우리가 이쪽에 세 가지 계획들 보면 무슨 뭐 보시면 계속 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협의심이 다 나왔었죠. 아니죠, 아니다. 이 말은요, 저것은요, 도시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투기 보인다 할 때 해당 거 누굽니까? 서울시와 경기도 국장이 알아서 그냥 심의해서 공고한다 해서 그건요, 도시관리계획의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많이 해주는데 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해도 지적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음에 뭐 있겠습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건요, 도시관리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당 장들이, 이들이 그냥 필요하면 저는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지정합니다. 지정해요. 여러분들, 주민한테 개발 억제한다, 돈 부과한다, 토지거래 허가 제한한다, 주민 의견 묻죠? 난리가 납니다. 주민들이 뭔 소리냐 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의견 안 묻습니다. 그냥 곧바로 그냥 뭡니까? 이렇게 해버립니다. 원래 원칙은요. 그래서 이건 도시관리기구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공고합니다. 근데 할 때, 이것은요, 연고 제한이 아닙니다. 정할 때부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 딱 되어 있죠. 정할 때부터 3년, 5년, 4년 따로 정해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요, 여러분들이 무슨 구역을 정할 때,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이 한번 나왔었죠. 한번 나왔습니다. 어디 나왔었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조정기간 5에서 20년 시간 제한이 있었죠. 요것도 있습니다. 최대 5년 범위 내라는 상한선 제한이 있습니다. 정할 때부터 3년, 저쪽은 3년, 이쪽은 2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오른쪽을 가십니다. 가시고 이거 절차는 필요 없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한 대간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186페이지에 4번에 혈액 발생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공고했습니다. 언제부터 해당 장소에 대해서 거래 허가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공고하면요, 며칠입니까?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됐죠. 그래서 공고할 때도 최대 5년 단위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 발표하면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판사하는 내용도 프린트물 다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판사하지만 똑같이 합니다. 프린트물에 보시면 요 제일 뒤편 보시면 딱 나와 있네요. 제일 뒤편 허가구역에서 딱 나왔으니까 참고하십시오. 프린트물 뒤편에 있죠. 있습니까? 예, 그거 보십시오. 그래서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랍니다. 자, 요 이하 절차도 있습니다. 무슨 시군구에 통지해서 이들이 등기소에 통지해주고 또 지역에 공고를 한다. 이건 다음에 볼 사항이고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이것만 딱 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를 딱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 분들은 뭐 다음에 천천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효과입니다. 5일 후부터입니다. 5일 후부터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딱 나오겠죠. 효력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무엇이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효과 발생이 무엇이냐? 그냥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효과는 뭐냐? 5일 후부터 요 장소 내에서의 토지거래할 때는 다 허가 받는다가 효과가 된다. 보면 돼요. 보십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이 틀 잡아놓으시면요. 절대 안 틀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지 않는 분은 다 넘어가세요. 지금 다 넘어가실 필요 있습니다. 다 찾아보지 마세요. 자, 효과입니다.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딱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효과는요. 요 구역 내에서의
토지에 대해서는요, 거래하고자 할 때는요, 허가받게 한다. 이것이 바로 효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토지입니다. 토지. 그래서 오히려부터요, 구역 내에 토지 거래할 때 심사합니다. 심사해요. 근데 토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국은요, 이 땅 주인이 갑입니다. 건물 주인도 갑입니다. 갑이에요. 일단 파네요. 팔 때 보시면 땅도 어란테, 건물도 어란테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팝니다. 주로 파는데 우리 한국 말입니다. 땅은 계속 지가 쥐고 있으면서 건물만 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요, 땅은 두고 건물만 이전할 수 있어요. 건물만 소유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왜? 토지 등기부, 건물 지금 따로 구분되어 있죠. 건물만 줄 수 있어요. 그럼 건물인 요 토지 위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바로 지상권이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 뭡니까? 지상권이죠. 이렇게 설정이 딱 되어버립니다.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건물만 이전한다. 딱 건물. 근데 건물만 사실 토지니까 건물만 이전한다. 이것은 심사를 사실 하지 안 합니다.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만 설정할 때는 심사 또 합니다요. 좀 더 설명할게요. 일단 건물만 이전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땅을 끼고 같이 있는 거야 심사 받습니다. 땅을 끼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토지만 심사합니다. 그런데요, 자, 자기가 10평을 산다. 10평 좀 작죠? 10평 뭐 4평이다. 이게 서울에 명동이면 엄청 큰데 저기 시골 농촌에서 10평 산다. 여러분들 이런 곳은요, 시내 가운데 있겠습니까? 개발될 수 있는 허벌판에 저 농촌에서 많이 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골 농촌에는 작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일정 면적이 좀 다이가 좀 나와야 된다. 좀 규모가 좀 커야 돼요. 구치가 좀 커야 됩니다. 커야 돼. 일정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할 때 심사받는 심사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적이 뭡니까? 개발 행위 허가는 일정 규모 미만이었죠. 예? 이건 반대입니다. 일정 규모 초과 할 때 허가 심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요 규모 이하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기준 면적 나옵니다. 이것이 공포상의 제일 중요한 면적이 요겁니다. 오른쪽 박스에 보이죠? 박스에 보시면 허가 받는 면적 딱 보이죠? 제일 중요한 면적, 이건 반드시 나온다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공포상의 면적이 이겁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그래서 주택 짓는 주거지역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80 딱 되어 있죠. 상가 짓는 상업지역은요, 얼마입니까? 200 딱 되어 있죠. 공장 짓는 공업지역 얼마입니까? 보시면 660 딱 되어 있습니다. 200평. 그 다음에 녹지 보니까요, 100 딱 되어 있습니다. 100. 여러분들, 도시지역인데 주상공 녹지로 세분 안 되어진 미지정지역이 있다 했습니까? 있다 했었죠? 우리 한국의 도시지역 내에서요, 5%는 아직까지 이렇게 세분이 안 되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 세분 안 되어진 미지정지역은요, 몇 프로? 90제곱미터로 딱 되어 있죠. 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말합니다. 이것이 아닌 곳은 바로 농촌의 기준 면적 보시면 250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농촌에서는 땅 종류가 뭐냐? 농지다 할 때는요, 500 딱 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입냐, 산이다, 야산이다 할 때는요, 1000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면적까지는요, 심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 면적을 초과할 때부터 심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요, 천천히 반드시 외우세요. 요 규모를 초과할 때부터 토지 거래할 때 심사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니 서울시의 상업지역하고요, 저기 허벌판 상업지역이 좀 달라. 실제 보시면요, 요 장소를 지정할 때 지정권자들이 작게는요 10%부터 많게는 3배, 300%까지 다르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이 그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보입니다. 보이시죠? 지정할 때 요 기준 면적에서 작게는 10%, 많게는요 300%그 사이에서 다르게 지정합니다. 그래서 해당 그 지역 발표된 장소마다 몇 배인지 면적이 따로 발표가 쫙 되어집니다.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그렇죠? 전국이 똑같이 가네요. 발표되어진 그 제주도, 또 뭐 저기 광주. 그래서 지역마다의 발표되는 면적을 따로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보셔가지고 거래할 때 심사 청구됩니다. 그래서 요건 딱 외우세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가 바로 오른편에 있는 박스에 있는 본문 기준 면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합니다. 그 위에 보세요. 면적 바로 밑에 1번에 보세요. 박스들 위에 대상 권리가 다 있죠. 권리. 여러분, 토지에 대한 권리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담보권 설정. 그다음에 임차권, 토지 임차권 설정한다. 또 있습니다. 또요, 지역권도 설정한다 등이 있어요. 요것들은 심사받지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하고요. 토지에 관한 뭐냐? 그러니까요. 사고 파는 거. 아예 소유권을 이전한다. 요겁니다. 요거. 이거 하고요. 또 토지 위에 건물을 장기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죠. 뭐겠습니까? 지상권이라는 것을 설정할 때 심사합니다. 그래서 단간하고요. 토지에 관한 권리 설정 중에서 소유권 이전, 사고 파는 거하고 지상권 설정 50년, 30년. 요거만 심사합니다. 요것도요. 그냥 공짜로 정의합니다. 정의. 심사 안 해요. 안 해요. 요것들을 말입니다. 설정할 때, 이전할 때, 유상입니다. 유상. 대가성이 있는 유상. 돈 주고 받는 유상. 응? 자, 여러분들 유상입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때도요, 보상금, 돈 나옵니다. 좀 뺏겨. 이건 됩니다. 이거 말고, 유상, 돈 주고 받는 계약일 때 심사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한다. 심사 안 합니다. 응? 유상, 대가성이 있는 유상 이전 계약, 설정 계약일 때 심사합니다. 여러분 계약 몇 개 있습니까? 계약 종류. 아직 안 나왔죠? 그거 배우십니다. 계약 종류가 14개 있습니다. 많아요. 보시면 뭐 매매, 보시면 정여, 또 보시면 뭐 교환, 또 뭐 많습니다. 까먹었는데 그 중에서 유상, 대가성이 있는 정여는 아니겠죠? 정여 상수가 아닙니다. 대가성이 있는 계약일 때 심사한다. 근데 계약 체결하기 전에 하는 예약이 또 있어요, 예약. 요것도 같이 심사에 포함시킵니다. 계약 또는 예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계약이 아니면요, 허가받지 않는다. 또요, 무상이면 허가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아닌 것도 허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저기 조 하나가 양인가요? 해서 재판상 뭐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볼게요.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요, 계약 예약만 심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 안에 있는 일단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설정 이전을 유상 이전 계약할 때 심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저 위에 있죠. 자, 위에 있고 또 왼쪽 밑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대상권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밑에 특례등은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갑니다. 다시. 그러면 자, 여러분 왼편 밑에 보세요. 왼편 밑에 제일 밑에 보세요. 허가권자 딱 나와 있죠. 왼편 제일 밑에 보세요. 186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누구한테입니까? 시군 구청장한테 가봤습니다. 그래서요, 허가는 말입니다. 허가는 누구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합니다. 여러분들 구역의 지정은 누가 합니까? 구역의 지정권자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도지사가 구역을 정합니다. 하지만요 허가는요 시군 구청장입니다. 이 편집 세 번 나왔습니다. 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이지만 허가권자는 누구냐?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요 계약 체결할 당사자는요 구역의 지정권자한테 허가받는다 하면 X입니다. 그 해당 토지가 있는 관할 구청에 가서 허가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허가는요 시군구한테 허가받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서 첨부해서 들고 갑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왼편 밑에.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하려는이죠.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려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갑과 을이 갑이 자기 땅을 을한테 팔려고 합니다. 해요. 이들이 계약 체결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에 같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가 나오죠. 계약 체결하려면 하기 전에 허가 받고 와서 계약서에 도장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합니다. 허가증이 있어야 이전 등기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체결하기 전에 공동으로 관할 시군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 원본 들고 가서 사인하기 전에 시군구에서 지정 받아야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시군구입니다. 안 이쁘다 그죠? 그래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계약 체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기 전에 그래서 그거 하나 털 잡아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오른쪽 밑에 상은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188페이지 허가의 절차가 딱 나왔는데요. 왼편 밑에 내용은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조사 밑에 걸로 3번 딱 보입니다. 3번 2, 3, 4가 볼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이제 판단합니다. 판단해요.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요. 신청에 들어오면요. 거기 보시면 오른편에 3번 딱 보세요. 3번.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우리가 알 필요 없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기간, 뭐냐? 민원 신청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 요 민원 처리 기간 안에 심사해야 됩니다. 심사입니다. 요 기간 안에 심사를 해가지고요. 심사를 딱 해가지고, 요 기간 안에 뭘 하느냐 하면요. 심사해서 결과, 여러분들, 심사할 때 파는 사람을 심사합니까? 예? 아닙니다. 사는 사람을 심사합니다. 매수자. 이 사람이 이용자이냐 본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심사합니다.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용할 목적이 있구나. 뭐, 부합되어지면 허가 내어줍니다. 허가. 딱 내어줘요. 또요, 딱 보니까 투기꾼이야. 그럼 허가 안 내어줍니다. 불허가 처분을 한다. 랍니다.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심사여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통지입니다. 통지. 통지는 보내는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요, 요 기한 안에 통지가 뭐냐? 도달. 실제 처분서를 도달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법에서 15일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15일. 그 해당 법에 보시면, 해당 그 법에 보시면 15일 딱 되어 있어요. 15일 안에 심사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합니다. 여러분들 행정청에다가요 뭔가 신청하죠. 행정청에다가 뭔가 신청할 때는 항상 뭐냐? 문서입니다. 문서적입니다. 또 답변도 항상 문서입니다. 문서. 그렇죠? 행정청은 말도 안 돼요. 근데 말도 하는 게 딱 하나 있긴 있습니다. 우리 공부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 민원 신청은 구술 신청할 수 있어요. 구술 말로. 그리고 전부 다 문서로 신청서를 내야 돼요. 답변도요. 허가면 허가증 발급, 불가는 불가 처분 사유 서면 통계줍니다. 문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도착 딱 되게 돼요. 도착 딱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부적인 결정이 말입니다. 불가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일 안에 도착 못 시켰어요. 이 책임은 행정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도착 못 시키면 무조건 그 다음날 허가로 간주했어요. 그 다음날 허가로 간주해서 허가증을 발급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볼까요? 오른편에 보세요.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그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일단 통과하시고요. 4번 딱 보세요. 4번 밑에 보시면 요 처리 기간 안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는 등일 때는요. 요 기간이 끝난 날 그 다음 날에 뭐다? 허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서 허가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되어 있죠?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요. 무슨 선매란 말이 보이죠. 선매. 그 토지가 선매협의 대상이면 선매협의 대상임을 또 통지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딱 보입니다.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갑의 땅이, 이 사람이 자기 땅을요, 어른한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요 땅 위치가요, 해당 그 지역에서 각종 어떤 공공용 땅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딱 보니까 공익 사업으로 딱 필요한 크기와 위치가 딱 좋았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좀 먼저 매수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매수 제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답은 안 됩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매수에 응할 업무 없습니다. 선매에 응할 업무 없어요. 답은 싫다 하면 얼른 팔면 됩니다. 팔면 돼요. 그래서 공공자들이 땅이 필요한데 이 땅이 참 좋아. 그럼 우리가 먼저 좀 매수하자. 좀 양보해라. 이렇게 제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의. 이건 수용이 아닙니다. 제의만 합니다. 협의 제의. 매수 협상만 제의합니다. 근데 답은 안 되겠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없어요. 이렇게 제의할 수 있다 이거죠. 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이게. 자, 보시고 다시 밑에 그러면 밑에 하나의 기준 나왔죠. 기준. 심사할 때 심사의 기준이 딱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이 또 중요하거든요. 심사 기준. 그래서 매수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을 심사 딱 합니다. 심사 딱 해요. 딱 봅니다. 보는데 첫 번째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실제 그 땅을 사서 계획대로 이용할 자인지 보겠다. 실제 소유자냐. 실제 이 땅을 써서 이용할 자이냐. 실제 소유자이냐. 이걸 딱 봅니다. 자, 그 땅에 내가 집을 짓겠다. 또 하던 사업이 있다. 사업을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 또 농사 짓겠다. 그런 목적을 다 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정당하면 인정해 줍니다.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목적 중에서 농사용, 농업용이 조금 문제입니다. 농업용.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쭉 나오는데 그 박스 안에 박스에 1번 딱 보세요. 박스 안에 박스 1번. 박스 안에 박스입니다. 까만 박스 보이죠? 1번 딱 보시면 농사. 여러분들 한국에 말입니다. 우리 서울 시민이 서울에 사시면서 제주도에 농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 비행기 값 쌉니다. 아시죠?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 자그러면 뭐 8,000원도 있고요. 또 15,000원 많습니다. 많아요. 맞습니다. KTX 서울 부산 누리는데 서울 부산 갈 때요. KTX 그러면 할인하지 않죠. 할인 좀 빨리 됩니다. 30일 전에 할인 빨리 해야 돼요. 바이크 할인. 해도 그 한 뭐 30일 좋은 시간들은 아니에요. 처음에 하루 딱 그 아침 7시 한다잖아요. 7시 딱 캐시 되어지면 한 시간 만에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빨리 됩니다. 깜빡하면 할인표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할인표 없으면 59,800원. 일반식. 그런데 아침 10시 비행기. 오후 4시 비행기, 오후 7시 반 비행기, 가시면 에어 부산 38,900원 있습니다. 있어요. 비행기 쌉니다. 싼데 그래서 농사 짓겠다 할 때 한국에서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당일 가서 오후에 농사 짓고 또 밤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제한 없어요. 그런데 허가 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매입할 때는요 거리 제한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매입을 할 때에는요 이사를 가야 됩니다. 주소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서 30km 안에 위치할 때 허가 인정을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구역 내 땅을 매입할 때는요 농지일 때 주소 이전해서 30km 거리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 가야 됩니다. 제주도 지금 저기 공항 쪽에 땅 살려면 이사 가야 됩니다. 주소 이전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본인들이 종전에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사유로 이 농지가 수용당했어요. 수용당해서 대체농지, 대토입니다. 대체농지 매입권을 우선 줍니다. 대체농지 매입할 때는요 요건이 더욱더 완화됩니다. 그래서요 80km 완화시켜줍니다. 80km. 대체농지, 종전농지 뺏기고 대체농지 매입할 때 그 지역 안에 있다. 80km. 단 이때는요 조건이 2개 더 붙습니다. 대체농지 매입 우선권을 주는데 대신요 그 수용당한 날부터 3년 안에 재매입을 할 것이고 3년 전. 그 다음에 면적은 묻지 않습니다. 종전 토지 가액, 수용당한 금액, 수용당한 종전 토지 가액 요 범위 내에서의 매수 일단에서만 인정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보시고 딴 거 실제 수요성은요 여러분들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사업이다, 집을 짓겠다 다 인정해준 부분이에요. 요것만 딱 보십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보시고 딴 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단간 또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박스들 사이에 하나 딱 보입니다. 실제 이용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요, 그 토지 이용계획과의 부합성을 본다라는 말이 딱 보이죠? 이건 뭐냐? 자, 내가요, 택지입니다. 주택지. 이것을 위해서 매입한다. 합니다. 그러면요, 주거지역에서 땅을 매입하겠다. 당연하게, 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거지역 내에서 주택지역을 매입한다.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나는 사업하겠다, 사업 목적. 사업용인데. 사업이 뭐냐? 공장 사업이야, 공장 사업 하겠다. 이것도 사업 목적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땅 매수하는 땅 위치가 어디냐? 주거지역에서 땅 매입해서 내가 공장 하겠다. 주거지역은요, 공장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적은 맞지만 토지 이용 계획과 맞지 않습니다. 허가 안 내어줍니다. 간단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취득 면적의 적정성이 딱 나옵니다. 취득 면적. 자, 그래서 자, 주택지를 위해서 주거지에 땅을 매입합니다. 매입해. 근데 매입하는 평수가 100만 평입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취득 면적도 적정해야 인정해준다. 이 말 딱 나와죠. 뭐, 제일 중요한 실수요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거 심사하다 해가지고, 매수자를 심사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실제 이용할 목적, 계획과의 부합성, 면적의 특합성 다 도와가지고 허가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한 개 걸리죠? 그러면 허가 안 내어줍니다. 불가처분. 여러분들 행정처분합니다. 행정처분, 통지, 도달인데 행정처분에 불만이 있어요. 그럼요, 통지 받은 시점부터요, 한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한 달입니다. 또 혹시나 행정심판은요, 3개월. 이의신청은요, 처분청한테 바로 1개월 뒤에. 심판은 시국구 위에 있는 서울시한테 3개월 뒤에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이의신청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보시면 또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요. 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 보세요. 한 장을 탁 넘어가시면. 한 장을 탁 넘어가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 내용이 아직 안 나오네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있네요. 196페이지 볼까요? 196페이지에. 19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항상 모든 행정처분은요, 처분을 받으신 분이 불만이 있다. 처분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이의 신청을 처분청한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보이시죠?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고, 그 받은 처분이 뭐냐? 불허가 처분입니다. 불허가 처분일 때는요,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이의 신청하지 않고 한 달 안에 해당 그 처분청, 시군구한테 그러면 당신이 이 땅을 사라. 이렇게 매수 청구도 할 수가 있다. 선택입니다. 불허가 처분이면요, 이의 신청하든지 또는요, 처분청, 시군구한테 당신이 이 땅을 사라.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이까지만 지금 딱 볼게요. 그 외에 또 확대 안 합니다. 확대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다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191페이지로 갑니다. 다시. 자, 그래서 이제 처분해준 것이 허가입니다. 허가입니다. 허가. 불허가는 뺏겨야죠. 허가를 처분을 딱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목적이 다 부합되어 실제 소유자이다. 확인 딱 되었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민원 처리기간 안에 허가를 딱 내어줬다고 합니다. 내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허가를 딱 받아왔어. 받고 나서 어떡합니까? 쌩깝니다. 진짜입니다. 많은 분들이 쌩까요. 한 대 놓고 안 해요. 그게 맞습니다. 한 대 놓고 안 하면요, 뒤에 처벌 안 당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말도 없이 계약했어요. 처벌 당합니다. 그러면 땅이 필요하다. 무조건 농사 짓겠습니다. 라고 빠락빠락 우겨야 돼요. 이사했습니다. 우겨야 돼요. 허가 내어줍니다. 내어줘요. 대신요, 허가 받죠. 받으면 허가 받은 대로 이용해야 될 이용의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영구 이용 아닙니다. 보세요. 최대 5년까지만 이용하면 됩니다. 또 다 5년이냐? 안 그렇습니다. 훨씬 작아요. 보세요. 5년 범위 안에서 어떤 것은 2년, 어떤 것은 4년, 어떤 것은 5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뭐냐? 2년이에요, 2년. 농사 짓겠다, 집을 짓겠다, 전부 다 2년만 농사 짓고 팔면 됩니다. 2년만 집 짓고 살고 팔면 됩니다. 그런데 4년은 뭐냐, 4년. 이것이 사업입니다, 사업. 각종 어떤 민간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사업자가 딱 붙어요. 사업자가 붙으니까 4니까 4. 사업의 4죠? 4년. 각종 어떤 민간, 전부 다 사업입니다. 사업은 다 4년이에요, 4년. 그 다음에 5년은 뭐냐? 현상보존. 그냥 놓아둔다. 현상보존하겠다. 이것도 5년. 이됩니다. 그러니까 2년만 딱 이용하고 되팔면 됩니다. 되팔면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용하는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사를 시에서 합니다. 계속 합니다. 그런데요, 조사하면 확인됩니까?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땅 사죠. 그러면 이제 시골 마을 이장한테 인사하고 나서 봉투 하나 줘야 됩니다. 봉투 주면서 어르신, 제가 이번에 땅을 삽니다. 그래, 왜? 이거 이사 오고 싶냐? 이사 앞으로 오고 싶냐? 지금 당장이 아니고 하던 사업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그때 갔다 와. 응? 돈 받아먹고 한 잔 더 먹고 내가 이따 이용할게. 이용하십시오. 그럼 시골 그 마을 주민이 알아서 이용합니다. 다 모시고 다 해요. 근데 그것도 이용하라 해놓고 돈 달라 하면 안 됩니다. 알아서 이용하세요. 응? 맡겨야 돼. 그러면 딱 이게 잘 안 걸립니다. 안 걸려. 근데 인사 안 하죠. 땅 주인이, 누가, 갑이 파고 이사 가는데, 어떤 외지인이 땅을 샀다는데, 콧보이도 안 보여. 그럼 이용하지 않고 있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고발합니다, 고발합니다. 볼까요, 여러분들? 고발. 한 단 넘어가세요. 한 단간 딱 넘어가시면. 자, 그 190페이지에 실태조사 딱 보이죠? 합니다. 또 밑에 보시면 4번에 신고 포상 돼 있죠? 고발하죠. 한 건당 50만원 돈 줍니다. 돈 줘. 인사 안 하죠? 시골 망했는데, 저거 잘 됐다. 50만원 생겼다. 가지고 잔치, 하자. 신고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발 통해서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강호동식 가서 강호동 땅을 샀죠? 아니, 강호동이가 땅을 샀다는데, 와서, 마을 잔치 하겠네. 했는데, 잔치를 안 와. 그러니까 봐라. 저거, 허위로 땅을 샀다. 신고했죠. 고발 딱,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보통이면 그냥 가면 돼. 가면 인사할 필요 없어. 그냥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거 나옵니다. 근데 유명인이기 때문에 소문 쫙 나버리죠. 어떻게? 그 말 되겠습니다. 해보니까 이용하지 않고 있어. 응? 이용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처벌합니까? 처벌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합니다. 좋다. 당신 딱 걸렸지. 3개월 준다. 경고합니다. 여기 안내 이용해라. 라고 이용 명령을 합니다. 명령합니다. 근데도 이용 안 해요. 해도 이용 안 하는 분이 많습니다. 많아. 그러면요. 이행할 때까지 토지 매수 금액의 10%입니다. 실제 매수 금액이 10%입니다. 10% 금액을 이행 강정 1년에 한 번씩 팔 때까지 계속 이용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팔든지 농사 짓든지 계속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 부과 기간이 여기 있는 이용 의무 기간을 넘을 수가 없다랍니다. 용지다. 누구만 돈 내면 팔 수 있습니다. 그 토지 가격이 20% 벌금 내겠다 생각하고 딱 내고요. 내일뼈로 올라가죠. 그러면 청차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먹으면 한번 걸린다 생각하시고 돈 낸다 하시고 딴 거 사시면 돼요. 다시. 요 기한을 넘어서 부과 못합니다. 부과 못해. 처벌 안 합니다. 20% 딱 내고요. 이건 20%, 40%, 50% 낸다 생각하면 돼요. 그 사이에 뭡니까? 싸게 샀으니까 그 산 금액의 10%야. 10%에 두 번입니다. 그럼 이게 뛰죠. 뛰는 거 차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머리 풀려서 삽비우면 됩니다. 그냥. 처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걸 겁내가지고 허가 안 받았어. 무허가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처벌당합니다. 보세요.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딱 넘어가시면 194페이지 왼쪽 밑에 무허가의 효과 딱 보이죠? 아예 처음부터 이 허가를 받지 숨어서 살짝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요. 무허가이면 뭐야?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입니다. 무효. 면 좋은데 다시 밑에 처벌합니다. 처벌. 무허가이면 처벌도 한다. 딱 되어 있죠. 처벌한다. 처벌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2학년 30반 처벌합니다. 2년 이하 징역 처분 또는요. 토지 가격의 30% 상당 벌금 부과합니다. 계약도 원천 무효. 당하고 30%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용하겠다 해놓고 이용 안 해서 걸렸다. 돈 1년에 두 번씩 딱딱 내면서 1년 땡입니다. 다시 되팔면 됩니다. 그 사이 금액이 딱 올라가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작정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가 있다 이것이. 이렇게 보시고 이제 기타 사항은 다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이제 기타 특례 몇 개 더 있는데 이건 다음에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선매도 지금은 뭐 여러분들 의미 없으니까 다음에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국토계 끝을 내시고요. 오늘은 건축법으로 가겠습니다. 건축법. 그래서 저 뒤 가시면 건축법 나옵니다. 자 우리 10분 쉬고 나서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